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에서 35년째 어르신들의 관절을 돌보고 있는 박재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 진료실에 오신 74세 박선아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어르신은 새벽마다 허리가 쑤셔서 잠에서 깨고 계단만 보면 무릎이 후들거려 밖에 나가기를 포기하고 지내셨습니다. 약도 바꿔보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통증은 늘 제자리라며 눈물을 보이셨지요. 제가 드린 처방은 거창한 수술도 비싼 기계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매일 저녁 손으로 단 5분씩 세 군데를 순서대로 문질러 보시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열흘 뒤 다시 뵈었을 때 박 어르신은 지팡이를 손에서 내려놓고 저를 반기셨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허리 통증이 잦아들고 무릎이 덜 시큰해져서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을 통해 확인한 바로 이 간단한 마사지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비싼 도구 필요 없습니다. 둘째, 하루에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꾸준히만 해주시면 훨씬 가벼운 허리와 무릎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디를 어떻게 풀어야 통증이 뚜렷이 줄어드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사지는 올바르게 해야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4가지 안전수칙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오히려 근육이 더 뭉칩니다. 시원하다 싶으면서도 살짝 아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운 수건을 아픈 부위에 올려두거나 팔,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서 피가 돌도록 준비 운동을 해주시면 근육이 훨씬 부드럽게 풀립니다. 셋째, 호흡을 편안히 합니다. 숨을 꾹 참으면 몸도 같이 긴장해요.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손이 움직이는 리듬에 맞춰주세요. 넷째,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힘을 절반만 사용하거나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당뇨로 발 감각이 둔한 분, 무릎이나 발에 열감이 심한 급성염증 환자, 최근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 그리고 심한 골다공증으로 작은 충격에도 아픈 분들입니다. 내 몸 상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5분 마사지로 들어갑니다. 세 군데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줄 텐데요. 첫 번째 부위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입니다. 허벅지가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쏠리고 무릎이 안쪽으로 꺾여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삐뚤어집니다. 이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면 뼈마디가 제자리로 돌아와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 배와 다리가 만나는 사타구니 옆을 손으로 만져 골반뼈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을 쭉 내려오면 허벅지 중앙쯤이 됩니다. 엄지로 꾹 눌러 천천히 좌우로 비벼줍니다. 한쪽 다리에 2분, 반대쪽도 2분. 이때 숨을 들이쉴 때 힘을 주고 내쉴 때 힘을 살짝 빼주세요. 서울에 사는 72살 김영희 할머니는 이 동작만 꾸준히 하시고 한 달 만에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만큼 어깨와 허리가 가벼워지셨습니다. 무릎이 시큰해서 버스 계단을 오르기 힘들던 분인데 지금은 동네 시장을 혼자 다니신답니다. 비결은 하루도 빠지지 않은
허벅지 마사지였어요.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맨 밑에서 혈액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곳입니다. 특히 아치 부분과 뒤꿈치를 자극하면 기분 좋은 엔도르핀이 나와 통증 신호가 줄어듭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다른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동그랗게 그리듯 눌러줍니다. 가운데 움푹 파인 아치를 집중 공략해 주세요. 왼발 2분, 오른발 2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산의 박민수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팡이에 의지하셨는데 이 발바닥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트이면서 한 달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 그 꾸준함이 통증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뒤쪽 오금, 위중혈입니다. 이곳은 방광경락이 지나 허리와 다리 뒤쪽을 한 줄로 이어주는 요혈입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잡힙니다. 그 주름 한가운데에 엄지를 대고 하나, 둘, 셋을 세며 누르셨다가 서서히 힘을 빼며 떼어주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면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허리까지 편안해집니다. 양쪽 다리를 합쳐도 2분이면 충분합니다. 경기도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서서 일하느라 무릎과 허리가 함께 망가졌지만 이 오금 지압으로 3주 만에 휠체어를 밀어내고 지팡이만으로 걸으셨고 2달째에는 지팡이도 놔버리셨습니다. 네 번째, 보너스로 종아리 펌핑 운동을 소개합니다. 선체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놓으세요. 종아리가 펌프처럼 작용해 정맥혈을 심장으로 끌어올립니다. 느린 호흡에 맞춰 80에서 100번 정도, 채 6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이불 위에서 가벼운 무릎 품 당기기와 팔 벌려 기지개로 3분, 저녁에는 방금 배운 3군데 마사지를 5분만 실천하시면 하루가 깔끔히 마무리됩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부터 손끝으로 내 관절을 돌보며 내일 아침 달라진 몸을 기분 좋게 맞아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마사지를 넘어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지를 해도 생활이 그대로라면 효과가 반쪽이니 꼭 함께 실천해 주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위에서 무릎 품 당기기를 해 주십시오. 이불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안아 5번 깊게 숨을 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세요. 허리 뒤가 부드럽게 늘어나고 엉덩이 근육이 풀리면서 밤새 뻣뻣해진 관절이 바로 깨어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어르신 가운데 이 동작만 꾸준히 해도 아침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둘째, 하루 30분 느릿하게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이라도 좋으니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다 보면 무릎 주변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관절에 신선한 혈액을 보내줍니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집 안 복도에서 왕복하거나 TV 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끊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시고 체중을 천천히 관리해 주세요. 목표는 하루 1병 반, 약 1.5리터입니다. 관절 안에도 윤활액이 있어야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윤활액이 끈적해져 마찰이 심해집니다. 아침에 큰 컵 1잔, 점심 전에 1잔, 오후에 1잔, 자기 전에는 따뜻한 보리차 반잔.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배도 덜 더부룩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1kg 줄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4배나 줄어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주 이틀은 고무 밴드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 힘이 살아나 관절이 받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밴드를 무릎 위에 걸고 다리를 살짝 벌렸다 모으기만 해도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이 함께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10번씩 2세트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5번씩만 더 늘려보세요. 밴드가 없으시면 두꺼운 수건을 묶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힘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깨어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별것 아닌 듯 보여도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과 윤활 환경을 바꿔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마사지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생활 습관으로 관절을 지켜내면 오늘보다 더 가볍게 내일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여러분도 곧 느끼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숨을 고르면서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왜 더 욱신거릴까를 쉬운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유를 알면 관리 방향이 한결 분명해지니까요. 첫째, 퇴행성 관절염이 늘어납니다. 65살이 넘으면 3분 가운데 1분꼴로 관절염 진단을 받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이 더 잘 생기는데 폐경 뒤에 뼈와 연골을 보호하던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골이 닳고 뼈가 맞부딪히면 걸을 때마다 시큰거리거나 계단에서 칼로 쿡 찌르듯 아픈 느낌이 듭니다. 둘째,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빠집니다. 80살까지 살아 계신다면 60대의 몸에 비해 허벅지 근육이 10% 넘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은 관절을 잡아주는 버팀목인데 이 기둥이 얇아지면 관절이 흔들리고 통증 신호가 빨리 올라옵니다.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덜덜 떨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셋째, 자세 변화와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의자 생활이 길어지면 골반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고 허리가 시자처럼 굽습니다. 이렇게 축이 틀어지면 온 힘이 무릎과 허리에 쏠려 뻐근함이 커집니다.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봤을 때 배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고 등을 뒤로 젖히기 힘들다면 이미 골반 기울기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넷째, 만성 염증과 영양 불균형입니다. 짠 음식, 단 음료,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거나 체중이 늘면 몸속에 작은 불씨 같은 염증이 쌓입니다. 기름진 피가 관절 속까지 스며들어 연골을 자극하고 부은 채로 오래 있으면 통증이 만성으로 굳습니다. 반대로 영양이 너무 부족해도 뼈와 근육을 만들 재료가 모자라 관절이 약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연골이 닳고 근육이 줄고 뼈마디가 틀어지고 몸속 염증이 높아지는 4가지가 한꺼번에 관절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전 배운 마사지로 통증을 누그러뜨리고 걷기와 식단으로 근육과 연골을 지키면 변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쉽게 챙길 수 있는 관절 친화 식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사지와 운동으로 관절을 풀었으면 안에서 들어가는 음식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먼저 기름이 좋은 등푸른 생선을 두세 번 정도 드셔주십시오. 고등어와 꽁치, 연어가 대표적입니다. 손바닥만 한 토막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해 줍니다. 비린내가 부담스러우시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보세요. 냄새도 잡히고 기름이 빠져 담백합니다. 두 번째로 항염식품을 식탁에 꾸준히 올려주세요. 마늘과 양파는 볶음이나 국에 넣으면 풍미도 살고 염증을 낮추는 알리신이 들어 있습니다.
노란 강황가루 한 숟갈을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넣으면 커큐민이 관절 부종을 줄여줍니다. 토마토와 김치도 빼놓을 수 없는데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우면서 몸속 염증을 동시에 낮춰줍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입니다. 멸치볶음 한 숟갈, 두부반모, 시금치 나물 한 접시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말려 두었다가 국물 낼 때 푹 끓이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니 햇볕 쬐기 어려운 날에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천연 콜라겐입니다. 도가니 국이나 족발을 드실 때는 비타민C가 많은 귤이나 키위를 함께 드셔보세요. 콜라겐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C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도가니 국을 드시고 다음날 아침 피부와 관절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 가루를 시래기국이나 나물무침에 한 숟갈 넣어보세요. 고소한 맛에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어 관절 윤활액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을 아침 잡곡밥에 살짝 둘러 드셔도 좋습니다. 식단 예시를 하루로 묶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뜨끈한 북어국에 잡곡밥 한 공기, 점심에는 시래기 된장국과 멸치볶음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연어 한 토막을 노릇하게 구운 뒤 시금치 나물을 함께 드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과 항염 영양소를 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식사 사이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가 편안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식탁에 한 가지씩만 더해보세요. 관절은 물론 혈관과 장 건강까지 덤으로 좋아집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움직이면서 내 몸이 보내는 가벼움을 매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5가지 궁금증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찜질과 마사지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답은 뜨거운 찜질이 먼저이고 마사지는 그 다음입니다. 따뜻함으로 근육과 혈관을 느슨하게 풀어준 뒤 손으로 눌러주어야 피가 잘 돌고 멍이 덜 듭니다. 겨울에는 전기 온열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아픈 자리에 3에서 4분 올려 두셨다가 바로 마사지를 시작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인공관절을 한 상태에서도 마사지를 해도 될까요? 인공관절 자체를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대신 주변의 살과 근육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통증 조절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3달은 수술 부위를 피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가벼운 압력부터 시작하시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 통증이 몹시 심한 날에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어야 하나요? 통증이 유난히 심하면 몸이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날은 마사지를 쉬고 얼음찜질로 열감을 가라앉히신 뒤 충분히 쉬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뻣뻣함이 가라앉으면 다시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약을 먹고 있는데 마사지를 같이 해도 될까요? 진통제나 소염제를 드시더라도 약효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사지를 병행하면 혈류가 좋아져 약 성분이 잘 퍼져서 통증 완화가 더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멍이 쉽게 들 수 있으니 힘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다섯 번째 질문, 언제쯤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마사지를 일주일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통증이 전혀 줄지 않거나 반대로 더 심해질 때는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힘이 빠지는 신경 증상이 함께 올 때도 바로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오금, 이 세 군데를 하루 5분만 정성스럽게 문질러 주세요. 거기에 천천히 걷기와 물 충분히 마시기, 그리고 관절 친화 식단을 보태시면 내 몸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다시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바로 실천하시고 내일 아침 달라진 허리와 무릎의 가벼움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